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 16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800만원대.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며칠째 얕게 횡보하면서 큰 움직임은 없지만 그래도 주봉 관점에서는 5주간의 하락세 뒤에 하락 이후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름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반등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조금 여유 있게 앞으로 이제 7, 8, 9 하반기까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우상향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번 주에 찍어준 저점 1억 4,400만원대 정도 되는 이 저번 주에 아래꼬리 저점 자리 정도는 좀 지켜주면서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번 주에 꼬리가 좀 달리고 위쪽으로 발산을 좀 못해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몸통을 만들어주는 양봉 캔들이 나와주는 게 추가적인 이제 고점 돌파를 위한 조금 필요 조건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알트코인들에게도 좀 신선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이 트럼프 미디어라는 이 회사에서도 블루칩 ETF를 좀 신청을 했습니다. SEC에 신청을 했고, 이 ETF는 특이한 점이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을 위주로 ETF 신청을 해왔던 그런 대형 투자사들과 다르게 알트코인들을 조금 편입을 시켰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특이하고요. 다만 비율은 여전히 비트코인 70%, 그 다음에 이더리움 15%, 솔라나 8%, 크로노스 5%가 들어가 있고 리플 XRP가 2%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트와 이더의 비중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크로노스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크로노스는 크립토닷컴 체인이라는 미국의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고, 실질적으로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크립토닷컴에서 크로노스로 좀 바꿨고요. 바꾸고 나서 이 바닥권을 쭉 오래 횡보를 했었다가 사실 21년도 22년도 불장에도 굉장히 큰 상승 랠리를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도 작년 말에 한번 펌핑이 나온 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바닥권 자리에서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요런 이제 알트 ETF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가격적으로도 좀 우상향을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이슈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에 대한 차트 분석도 좀 이따 이어가 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도 슬슬 이제 알트들도 움직일 때가 이제 다가온다. 아마도 올 연말 어느 정도의 이제 불장 사이클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25년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 105K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겠다. 최근에 이 얕은 횡보 구간에서 위아래 움직임이 크게 발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크게 하방을 찍고 나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사태로 인한 하방을 찍고 나서 V자로 완전히 회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어느 정도 좀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이런 조정이 안 나오면서 여기서 105K에서 탁 흐름을 끊고 위로 올리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지금도 굉장히 얕은 위아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107.4K 107,400달러 정도는 좀 지켜주는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하방의 리스크를 또 줄이기 위해서는 손절을 짧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107.4K를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중기적인 추세, 저번 주 저점 자리를 말씀을 드렸죠. 그게 105K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려오고 나서 주봉 사이클상에 내려오고 나서 특히 2주 전 양봉이 굉장히 힘있게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온 강력한 이제 매수세와 반등세를 이어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105K 저번 주의 저점은 좀 지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놓고 보면 105K 손절 잡고 상방 봤을 때는 위쪽으로는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 2달 정도의 장대 양봉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7월에 만약에 이제 못 올린다라고 한다면 8월에 올릴 수가 있고, 8월에 또 장대 양봉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63%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7월 말에도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 4.7% 정도의 금리 인하 확률이 있고, 트럼프도 계속적으로 이제 파월을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상으로는 여전히 7월 말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9월 달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8월 달에 먼저 선반영을 하면서 올라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흐름은 지금부터도 어느 정도 좀 시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트도 비트지만 이더리움이 최근 자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매수세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매수세를 바탕으로 해서 이더리움이 위쪽으로 또 이제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지금의 시장은 조금 잠잠하긴 하지만 폭풍 전야에
고요함처럼 조만간에 이제 큰 발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쭉쭉 밀어주는 흐름.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130에서 140K 정도 타겟가를 볼 수가 있고요. 150K를 찍는 척 하다가 크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앞자리가 바뀌는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22년도 최고점 이 자리에서도 7만 달러를 못 깨고 69K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형 목표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뭐 10만 달러도 그런 자리였고 10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15만 달러를 목표로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긴 월봉상의 양봉이 2개 정도 뽑혀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어느 정도의 조정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차트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더 상승하는 쪽에 무게를 둘 수가 있고요. 큰 흔들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105K를 좀 지지해주면서 가는 그림이 이상적이겠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105K를 손절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더 높게 잡아야 되겠죠. 손익비상 이 정도 손절가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발상까지는 바라봐야 손익비가 맞기 때문에 최소 120K 이상, 120에서 140K 정도를 목표가를 보고 좀 여유 있게 중기 스윙 관점에서 비트를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차트를 보겠습니다. 2600달러 선에서 최근에도 조금 횡보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뭐 아직 이번 주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3주 연속 양봉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 조금 유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이 5월 달에 찍어준 대형 장대 양봉 이후에 저번 달 6월에 살짝 조정기를 거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7, 8월 이런 식의 랠리가 또 충분히 이제 뽑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V자 반등 구간의 아직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세를 월봉이나 주봉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온체인 히트맵, 이더리움의 온체인 히트맵 최근 기준 보시면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지가 나타나지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체인 히트맵상으로 이더리움도 최근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에 굉장한 공포감을 주면서 이더리움이 사실 2000달러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 구간에서 엄청난 양의 이제 손절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점 구간에서 엄청난 또 매집을 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최저점 매수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세를 확인하고 나서 2차적으로 물량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 이제 이런 펌핑을 보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자리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주기 전에 횡보하는 자리가 요때 당시 그림과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런 박스권의 그림과 어느 정도 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고, 요 자리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런 자리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발상이 터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패턴상으로 지금 이더리움의 자리도 위아래로 흔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를 하방에서 다시 상승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이 추세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확인하고 매수가 들어왔던 자리가 바로 지금 같은 횡보하고 있는 이 박스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실제 온체인 데이터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박스 안에서 대략적으로 2,500달러 부근에서의 매수세거든요. 2,500달러에서 매수를 했다. 어느 정도의 좀 세력들의 평단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샀으면 위쪽으로 가야 되고, 위쪽으로 가더라도 최소 3,400달러 정도 선까지는 볼만 하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발산을 해줬을 때 3,400달러 선을 목표로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1만 이더리움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의 보유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현상은 20년 말에서 21년 초에도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도 이더리움의 가격은 460에서 1200달러까지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상단, 이 단기 횡보 라인에 이제 고점을 돌파할 경우에는 이더리움은 8월까지 3,400달러, 연말까지 5,000달러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2111달러까지 좀 여유를 두고 손절을 세팅을 하고요. 어느 정도 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3,400달러까지 보는 전략, 그런 전략도 카톡방에 다 미리 말씀을 좀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최근에 이제 가격적인 흔들기가 있었지만 다시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줬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노려봄직하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미디어에서 나온 이 ETF 이더리움, 솔라나, 크로노스, 리플까지 포함한 ETF도 시장에 나오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자금 유입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은
조금 상승 관점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트루스 소셜의 블루칩 ETF 이제 신청이 들어갔고 아마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될 텐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크로노스, 리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뭐 솔라나, 리플 정도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총이 높은 메이저 알트고, 이더리움 당연히 이제 메이저 알트인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크로노스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일단 월봉 차트 기준으로만 보셔도 이미 바닥권이고요. 그동안에 사실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많이 해왔고 23년부터 이제 바닥을 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잠깐 요런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흐름도 보여줬지만, 뭐 작년 말 같은 경우에도 펌핑이 있었지만 도로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크로노스라는 코인 이제 트루스 소셜에서 ETF랑도 들어갔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크립토닷컴 체인의 이제 행보거든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워싱턴의 새 사무소도 개설을 했고, 북미 시장 확장 본격화를 하고 있고, 블랙록과도 협업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넥스페이스 국내 게임 생태계 코인과도 이렇게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중동 국가들과도 이제 파트너십을 계속적으로 맺어가면서 이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흐름이고,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와 조금 긴밀한 관계, 그게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향후에 거래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닷컴 체인의 코인이죠, 이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셨을 때 차트상 저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입을 하더라도 이 24년부터 조금 지켜왔던 이 저점 라인 0.068 정도? 요 정도는 지켜줘야 됩니다. 요 정도는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ETF 출시하면서 약간 위쪽으로 또 이런 식의 펌핑, 작년에 보여주었던 비슷한 수준의 이런 식으로 펌핑이 한번 나왔을 때는 0.14 정도의 가격대를 한번 치고 빠지는 그런 흐름 정도는 기대를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저점 손절 잡고 한번 상방으로 노려보는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폴리곤이 긴 하락 끝에서 살짝 고개를 또 돌리고 있습니다. 폴리곤도 하드포크 하임달 2라는 업그레이드를 좀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상승세가 조금 나오고 있고, 차트 기준으로 보셔도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오래 횡보를 했고, 여전히 그동안에 이제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는 패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요런 패턴 자체 연속적으로 이제 주봉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빼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차트의 모양새는 요 당시랑 조금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주봉으로 양봉 하나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랠리가 쭉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위쪽으로 저점 대비해서 이번에 찍은 저점 대비해서 200에서 300% 정도까지도 패턴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트들이 이제 바닥에서 꿈틀꿈틀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 또 반등이 없었던 코인이고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고, 이런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이번에 찍은 저점 라인 230원 정도는 좀 지켜줬을 때 마찬가지로 700원에서 800원짜리까지도 좀 볼만한 여지는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동안에 조금 많이 떨어진 신규 상장 코인들 중에서 좀 소폰 요런 것도 이제 바닥을 옆으로 이제 빼면서, 그러니까 각도 자체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옆으로 빼는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빼는 구간에 이제 저점을 손절 잡고 위쪽으로 다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소폰 같은 경우에도 저점 41원 정도 좀 손절을 잡았을 때는 위쪽으로 최소 60원에서 65원 정도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그림을 소폰에서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쭉 빼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락한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큰 반등은 없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추가 하락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도 않으면서 옆으로 차트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한 번 위쪽으로 발산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코인들이 알트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폴리곤도 마찬가지지만 소폰, 어드벤처 골드, 그다음에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고요. 웜홀 이런 코인들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 구간이 바닥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점을 손절 잡았을 때 위쪽으로 최소 내려온 거에 이제 한번 2분의 1, 3분의 1 정도는 되돌림하는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웜홀 같은 경우에도 일본 관점에서 지금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타이트하게 이번 자리 저점 86원 정도 손절을 잡고 상방을 한번 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겠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알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환경이라는 것은 일단 비트가 신고가를 가주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더리움의 그 흐름을 따라가주고요. 그 흐름 안에서 알트들이 같이 살아나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슬슬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그 흐름 자체가 이제 최고조에 달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이번 연말 랠리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연말부터 내년 한 봄 정도까지의 좀 화끈한 불장, 그 불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못 갔던 알트들도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알트들도 지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트럼프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암호화폐 블루칩 ETF가 이제 신청이 들어왔고, 아마 이걸 필두로 해서 다른 많은 회사들도 알트 ETF를 많이 신청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현물 ETF 관점에서는 뭐 솔라나나 이더리움은 이미 신청이 됐지만 그 이후에 솔라나랑 리플까지도 지금 상당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하반기 알트 랠리에 조금 불을 지필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가 있다. 여전히 알트들은 바닥이고 그만큼 위로 올라갈 구간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트와 이더의 흐름인데, 이더리움도 아까 온체인 히트맵상 말씀드렸듯이 최근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우리가 충분히 2111달러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흐름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번 하반기에 제대로 된 조금 상승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